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프 레니게이드 1.3 멀티젯입니다. 레니게이드는 지프의 엔트리 SUV이죠. 2015년에 출시가 됐고요. 피아트 500X와 같은 스몰 와이드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레니게이드는 지프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북미 이외의 곳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은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하죠. 그동안 국내에서 팔렸던 레니게이드는 2.0 디젤과 1.6 디젤 또는 2.4 가솔린 이렇게 엔진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 2022년에는 1.3 가솔린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엔진 라인업은 1.3 가솔린 터보 한 가지고요. 트림은 론지튜드와 리미티드 두 가지고요. 리미티드의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과 AWD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리미티드 1.3 앞바퀴 굴림 사양이고요. 가격은 4,540만원입니다. 레니게이드의 경우 지금 지프 매장에서 큰 폭의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 대비 약간 다듬은 정도인데 여전히 레니게이드의 구매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프의 엔트리 SUV라서 그런지 가장 귀여운 모습이고요. 반면에 브랜드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프는 직선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레니게이드는 전체적으로 약간 좀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입니다.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는 좀 큰 편이고요. 그 아래쪽에 방향지시 등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요즘 신차는 그 안개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안개등이 있어요. 레니게이드는 미국 기준으로 서브 컴팩트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아담한 모습이 좀 눈에 잘 들어오고요. 앞쪽의 경우에는 좀 곡선이 많이 쓰였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의외로 직선이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도 거의 정사각형이고요. 휠하우스도 이렇게 딱 각이 져 있죠.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이 휠하우스가 약간 좀 곡선이잖아요. 타이어의 형상에 맞춰서.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직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트렁크에 차명이 붙는데 지프를 포함한 미국 브랜드의 상당수는 이렇게 측면에 차명이 붙는 경우가 많죠. 후면 디자인의 특징은 테일램프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더 개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게 방향지시 등이 X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좀 눈에 잘 띕니다. 참고로 머플러도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 사이즈는 둘두로의 55R18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320이고요. 기본 트림인 론지튜드에는 17인치가 적용이 되죠. 예, 레니게이드의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이 차가 출시가 된 지 대략 한 7년, 8년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아주 그렇게 올드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지프 브랜드와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결정적으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상관없이 미국산 모델들은 대체로 약간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이 생각보다는 아주 그렇게 올드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차는 밖에서 봤을 때 유리의 면적이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닌데 실내에서는 생각보다 개방감이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유리 같은 경우에도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좀 면적이 큰 편이고 이게 좌우의 폭보다는 그러니까 상하의 그 길이가 좀 긴 편이고 결정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좀 낮아서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시보드와 이 보닛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저 와이퍼 그 노즐 구멍과 그 눈높이가 거의 맞아요. 그리고 차 크기 대비해서 대시보드의 폭도 좀 넓은 편이고요. 다른 차와 다른 게 이 A필러의 디자인인데 다른 차들과는 달리 저 A필러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들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고 저것 때문에 그 앞쪽에 그 폭이 약간 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송풍구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에 송풍구가 배치된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위로 아주 올라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모니터는 8.4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차들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8.4인치라고 해도 좀 와이드, 그러니까 좌우로 좀 넓은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요. 그리고 보통은 모니터가 운전자 쪽으로 약간 좀 틀어져 있는데 이 차는 거의 정면을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포함해서 이 센터페시 자체가 거의 수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모니터는 물리 버튼 없고요. 전부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주 가는 메뉴 7개를 꺼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클라이밋은 공조장치. 참고로 이 클라이밋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따로 물리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브랜드 상관없이 미국 차들의 좀 특징인데 미국 브랜드의 요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좀 오밀조밀하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컨트롤 또는 이 아래쪽에 또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또는 열선 핸들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팅 있잖아요. 이 세팅과 방금 이 컨트롤의 설정과 같은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프로젝션 매니저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세팅 누르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세팅이랑,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아이콘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비게이션이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그 그래픽이나 화면 자체가 이게 좀 예전에 좀 쓰던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메뉴 설정 화면인데, 이게 보는 것과는 달리 안쪽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메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모드가 이제 자동화 수동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후방 카메라 지연과 가이드라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지연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뒤로 바꾸면은 대략 속도가 한 10km, 11km가 될 때까지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멈추고서 차문을 열면은 이게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식 변속기가 아닌 차들은 깜빡 잊고 차문을 열어서 이렇게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기능을 떠나서 이 화질 자체가 좀 떨어진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 색감 자체가 약간 좀 녹색 그런 끼가 있습니다. 물리 버튼이 전혀 없는 모니터와는 달리 이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 그러니까 요즘에 터치로 더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모니터 안쪽에 공조장치가 들어가서. 그거에 비하면은 그 조작의 편의성이 좀 더 직관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디오 볼륨이고, 아까 전부 다 터치로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이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작이 직관적인데, 그러니까 풍량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로 하고, 온도 조절은 버튼, 그리고 이 오프 버튼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약간 좀 고무를 깔아서 좀 부드러운 그런 소재고요. 요 앞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는 또 길이가 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와 aux, 그리고 C-볼트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전통적인 레버 타입이고요. 가끔 미국 차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제 수동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이 D 상태에서 왼쪽으로 젖히면은,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기어를 내리거나 또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쪽으로 하면은 기어가 내려가고요. 밑으로 당기면은 기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ISG 온오프와 주차 브레이크, ESC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있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 버튼, 뭐 에코, 스포츠, 노말, 그런 드라이브 모드는 없는 거죠. 그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게 조금 낮아서 그렇지 위치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차들 보면은 이게 컵홀더에 물건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 고무로 된 날개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하면은 적당한 편인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는 작아도 이게 깊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mm 넣으면은 딱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글로우 박스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 차는 그 매뉴얼이 보통 이제 비닐에 담겨 있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약간 좀 두꺼운 비닐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비닐에 비하면은 이게 훨씬 보기가 좋네요. 반면에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선바이저의 크기는 또 넓은 편이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익스텐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 사이즈에 맞는 크기고요. 좀 동그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의 배치는 다른 지프와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보통 미국 차들이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라디오 선곡이고 오른쪽은 볼륨입니다.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조절은 수동이고요. 계기판도 전형적인 지프 특유의 디자인이죠. 많은 미국 차들이 아직도 풀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특이한 거는 저 타코미터의 그 레드라인이 그 레드가 아니라 약간 좀 노란색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단 좌측과 우측에 표시되는 이 정보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차들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차는 오히려 차 사이즈 대비해서 그 시트의 면적이 약간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앉으면은 저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고요. 좌우의 폭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하체처럼 약간 좀 통통거리는 그런 쿠션감이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도 생각보다 좀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도어 트림은 좀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유리는 1열만 상하행 모드 원터치고 2열은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미국 차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캐딜락 XT4도 이거와 같습니다. 참고로 도어 포켓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또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컴팩트급 SUV는 2열 공간이 조금 부족하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차도 사이에 주먹이 딱 하나 정도만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성인이 앉기에는 2열 레그룸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차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룸은 또 굉장히 넉넉하고요. 2열 시트 치고는 또 크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습니다.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은 좀 여유가 있는데, 신발을 넣으면은 이 신발이 약간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상하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하면은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2열 헤드레스트의 거의 끝까지 이게 쭉 펼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2열에 앉으면은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수동이고요.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테일게이트가 꽤 높게 열립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25리터, 2열 시트를 적으면 1440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2열보다는 트렁크 용량에서 좀 더 강점이 있어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약간 높은 편인데,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또 괜찮은 용량의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차가 좀 짧아서, 그러니까 트렁크에서도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깨에 있는 버튼을 젖혀서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 이게 높이가 있는 편이어서 뭔가 들어간 입구가 좀 더 네모반듯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좀 경사가 있는 편이고요. 예, 공연대 엔진 소음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는 잘 들리는 편입니다. 보통 이 급의 SUV들이 정차 시 정숙성 또는 방음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차 역시도 어느 정도는 엔진 소리가 좀 허용되는 그런 세팅이고요. 반면에 정차 시 이 진동 대책은 꽤 좋아요. 특히 기존의 2.0 디젤은 말할 것도 없고 2.4 가솔린과 비교해서도 정차 시 이 진동이 꽤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진동 대책에서는 굉장히 큰 개선이 있었는데,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치고도 진동이 되게 많았고, 2.4 가솔린은 가솔린 치고는 진동이 꽤 많았는데, 이 차는 동급의 다른 그 가솔린 엔진의 SUV와 비교해도 이 진동 대책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좀 약하게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3L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73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2.4 가솔린 자연흡기와 비교했을 때 엔진 출력은 조금 줄었지만 최대 토크는 더 높고요. 따라서 동력 성능 면에서도 개선이 됐고 연비도 당연히 개선이 됐죠. 사실 요즘에는 1.3L라고 하면은 4기통보다는 3기통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다운사이징의 시대니까 1.3L면은 3기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4기통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비슷한 배기량이라고 해도 3기통과 4기통은 이 주행 질감, 특히 이제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이럴 때도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3기통 뭐 1.2, 1.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속에서 특히 회전수가 낮을 때는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런 그 떨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3기통과 4기통은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구나 싶고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단단보다는 좀 통통거린다? 그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 미니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피아트 500X와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차이를 둔 것 같아요. 500X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부드럽거든요. 약간 좀 푹신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 차는 하체가 약간 좀 통통거리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젊은 감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차 시에 엔진 소리가 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가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소형 SUV 중에서 조용한 차가 뭐 거의 없는데, 이 차도 이렇게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콘크리트를,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차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웨어가 320으로, 그러니까 마일리지용 타이어가 아니라 약간 좀 성능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그런 타이어인데, 그래서 그런 타이어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하체의 이런 그 타이어 노면 소음은 전체적으로 그냥 좀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 앞유리의 그 상하 폭이 좀 넓어서, 그래서 앞쪽의 시야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SUV로 이제 구분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또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죠. 낮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차는 이 사이드미러가 평면이어서 이쪽에 이제 사각지대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볼록 거울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바깥쪽 부분을 약간 좀 볼록 거울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쪽에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 하체가 약간 좀 통통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2급의 SUV보다는 키가 약간 큰 편인데, 그에 비하면은 막상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그 무게가 밑으로 약간 좀 더 깔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차들처럼 일정 G가 넘어가면은 엔진 제어를 조금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G가 많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하고 좀 이렇게 강하게 잡아요. 보통 SUV들이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거동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차도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에서의 거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요. 또 생각보다는 또 속도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오르막 역시도 이제 제어가 들어갈 때는 이게 좀 처음에 좀 강하게 잡고 약간 좀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4와 비교하면은 이게 배기량 차이가 1000cc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 또는 오히려 못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속력이 더 낮고요. 특히 예전에 사용하던 2.0 디젤과 비교하면은 이 차가 가속력이 꽤 차이나게 빠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기존의 2.0 디젤은 그게 한 48초 막 이랬는데, 이 1.3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38초로 대략 한 10초 정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다운사이징 엔진 또는 최신 모델이 좀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진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9단 변속기는 이게 단수가 좀 너무 많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비교적 높지 않은 그런 출력에서는 이제 저속에서 저단에서 기어비를 좀 촘촘하게 가져가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000rpm에서 조금 깊게 밟으면은 기어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 엔진이 대략 한 2000, 2500rpm 이때부터 제대로 이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이제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이제 확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조용한 차는 아닌데 처음부터 회전수와 비례해서 일정하게 커집니다. 볼륨이. 그리고 통상적인 미국 차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변속기의 그 충격인데, 제가 미국 차 시승할 때마다 브랜드 상관없이 미국 차들은 좀 일정하게 변속 충격이 비슷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아주 저속에서는 직결감, 그러니까 물리는 그런 느낌은 비슷한데, 변속이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변속이 빠른 건 아닌데 변속 충격은 꽤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 킥다운 할 때, 그럴 때는 그 변속 충격이 아주 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 변속기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회전수를 높이면 보통 자동으로 변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6000rpm 이상 사용을 해도 이게 자동으로 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참고로 이 차는 하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통통 또는 탱탱 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도 이게 일반적인 차들에 비하면은 약간 좀 탱탱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밟았을 때 되돌아오는 그 리턴 그 반발력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탱탱한 그런 느낌이고, 다운사이징 되면서 정속 주행할 때 그 연비도 좋아졌는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8에서 19 리터당 요 사이로 나오고,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리터당 13, 14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속은 6단 또는 7단에서 끝나고요. 뭐 8단이나 9단은 이것도 높은 속도, 항속용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5, 130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한 그런 기업이 세팅 같아요. 이 차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회전 반경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치를 봐도 이 차랑 그랜드 체로키랑 아주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 0.2m? 그래서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이제 회전 반경이 조금 큰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저속부터 고회전까지 일정하게 회전수와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특히 이게 4000rpm이 넘어가면은 보통 가솔린 엔진은 좀 이렇게 하이톤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하이톤이 아니라 오히려 한 4000rpm 이상에서는 좀 이렇게 베이스 톤의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자세는 좋은 편인데 바람 소리는 좀 더 나는 편이고요. 이 차를 밖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직선이 좀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을 좀 더 맞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프 레니게이드를 오랜만에 시승을 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지프의 엔트리 SUV이고 또 스테디셀러이기도 하죠. 특히 국내에서는 꾸준한 판매를 보유하는데 엔진이 1.3L로 바뀌면서 그런 경쟁력이 좀 더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1.6 디젤이나 2.0 디젤과 비교해서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유지비를 포함한 자동차 세금 이런 데서 메리트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또 요즘에 다운사이징 터보는 예전에 비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1.6 뭐 디젤이라든가 또는 2.4 가솔린과 비교해서 동력 성능, 연비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니게이드가 기존에 잘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귀여운 외장 디자인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었다는 건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니게이드가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할인폭이 매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몇백만 원 이상의 그 할인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 사이즈 대비해서 회전 반경이 조금 큰 것이고 그리고 이 앞바퀴 굴린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의 장비가 약간 좀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륜 같은 경우에는 ACC 같은 그 편의 장비가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2열 공간이 또 약간 또 좁죠. 그래서 이 차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전체 패키징상 그러니까 1열 위주의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2열의 레그룸이 좁은 대신에 트렁크가 크죠. 예, 이로써 지프 레니게이드 1.3 멀티젯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